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시간이 지금 9시 돼서 오늘 이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는 암과 그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항상 좀 저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고 좀 항상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과 건강에 관한 속담이 보면 이제 뭐 잠이 보약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또 뭐 잠은 자연의 간호사고 뭐 좋은 밤에 잠을 자는 거는 인생을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뭐 잠은 인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다. 뭐 그래서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면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신경과학에서 또 심리학적으로도 수면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솔카디안 리듬이라 그래서 주기적 리듬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사람이 이제 24시간의 어떤 주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호르몬의 분비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게 시간대별로 재보면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런 순환적인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도 연구를 했어서 201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과학자분이 연구의 시작은 아마 초파리를 활용해서 이런 주기가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밝혀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도 이제 알게 됐고 또 근데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주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자고 있을 때는 체온이 조금 낮아집니다. 낮고 또 그 심장 박동수도 조금 떨어지죠.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은 이제 일어날 때쯤이 되면 몸에 이제 그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높아서 이제 심장박동도 다시 뛰고 혈압도 다시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그런 심근경색이나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추운 날 아침 이제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되고요. 오전에는 이제 이렇게 각성이 잘 돼서 이제 잘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오후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저녁 되면은 이제 혈압이 제일 높을 때가 보통 저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9시가 지나고 이제 잘 때쯤 되면은 이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하고 체온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변온동물처럼 체중이 이렇게 막 굉장히 어, 뭐 이렇게 체중의 변화가 심한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체 체온은 36.8도에서 37도 4도인데 그 사이에 약간의 그거를 그 변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주기를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면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수면은 크게 이제 뭐 5단계로 구별하기도 하고 4단계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이제 뭐 렘 수면이니 비렘 수면이니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뭐 그때마다 이제 머리에서 나오는 파형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의식의 단계에서 이제 꿈을 꾸는 그런 렘 수면과 비렘 수면 이렇게 구별을 하고 보통 요런 4개의 단계가 한 2시간을 주기로 계속 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잠이 들면 그다음 깰 때 적어도 한 2시간 정도는 주기가 보통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면에 이제 돌입을 하면 이렇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가 렘 수면이거든요. 이제 이때 좀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서 수면도 이렇게
수면 안에서도 이런 주기가 존재한다는 거를, 어, 좀, 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저기가 있고, 이런 수면의 주기가, 자는 동안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8시간 동안 한 번에 이제 4단계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2시간 주기로 해서 이게 뭐 1시간에서 2시간 주기로 해서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그 수면 시간이 생존 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주기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게 가로 축은 시간이고 세로 축은 생존 기간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사람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조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네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과 5시간을 못 자는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해서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이 가장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프가 떨어지게 되는데 적어도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권고사항이 7, 8시간은 자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이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5시간 미만 주무시는 분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에 비해서 이렇게 생존 확률이 20%까지 떨어져요. 최대 15년까지 이제 그 추적을 해보면 그래서 물론 이게 수면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뭐 짧게 주무셔도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일반론적으로는 우리가 7시간 이상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좀 그건 이제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의 효과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먹는 거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또 이렇게 잘 자는 거가 먹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은 이런 그 호르몬들이 충분히 다시 보충되거나 이러지 못하고 그 리듬이 깨지면서 이런 이제 면역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가 뭐 어떤 감염이라는 이런 데좀 취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이런 감정의 회복이라는 건 결국 또 머리 안에서의 어떤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화학물질들이 얼마나 회복이 되고 잘 분비가 되는지 이런 주기가 중요한데, 이런 거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뭐 이런 감정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겠죠. 심장 기능의 회복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런 거는, 특히나 새벽에 심근경색이라는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심장 기능 회복에도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면 중에는 박동수가 좀 떨어지고 혈압도 살짝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 기능이 회복이 되고, 뭐 호르몬, 대사 기능 회복,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사실 수면 시간이 부족했게 되게 장기간 살면 나중에 이제 그런 치매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온다는 데이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자는 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게 좀 부족하면 뭐 이런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많은 만성 질환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산도님이 20, 30대 때도 잘 자는 것이 중요한지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어, 이제 이러한 제가 이 연구 결과들은 보통 이런 연구 결과들의 데이터를 보면 보통, 중앙 평균 나이가 한 50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의학적으로 20, 30대에
사람들도 딱 5시간,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느냐, 이렇게 딱 데이터가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암 발생률이 보통 5, 60대 이후로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렇게, 어, 그, 좀 중년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 30대에 체력 관리가 잘 되고 그러면 다여섯 시간만 자는 게 엄청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무튼 건강한 상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왜냐면 20, 30대가 사실 뭐 저도 그랬고, 뭐, 가장 이제 그 인생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좀 체력 관리를 잘 하시고 하신다면 뭐 이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는 얘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뭐 5시간만 이런 연구를 하려면 20, 30대 때부터 이제 4, 6시간만 진짜 꾸준히 자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3, 40년 추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데이터가 조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도님의 질문을 답변을 다시 드리자면 뭐 제일 중요한 시기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니 건강 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 그렇게 뭐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5시간 자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 시험 전이든지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뭐 야근을 하기도 하고 밤을 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충분히 또 회복하기도 하고 주말도 있고 하니 이제 그런 걸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 과민성 불안, 우울증, 그다음에 삶의 질도 좀 떨어지고, 어, 그다음에 사망률 증가를 포함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문제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좀 잠이 부족한 편인데, 확실히 잠을 잘 못 자면 조금 뭔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제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유님이, 어,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11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부지런하신 삶을 살고 굉장히 근데 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성취하신 것도 있을 거라고, 성취하신 게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나폴레옹의 4시간 수면법 이런 책도 있잖아요. 네폴레옹이 나중에, 어, 그, 에- 나중에 엘바 섬인가요? 처음은 세인트 헬레나 섬이었고, 엘바 섬에서 사망할 때도 위암인가 뭐 그랬을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수면이 너무, 근데 아무튼 그런 건강 관리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어,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굉장히 그렇게 수면 시간이 짧고, 이랬지만 또 이룬 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수면 관리를 잘하는 거는 또 일을 잘하기 위한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일이 없으면 생각보다 일을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일을 사람이 해야 사실 행복감을 느낀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활동적으로 어, 예, 그래서 활동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일찍 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은 제가 이렇게 전 조금 약간은 올빼미형인데 사실은 일찍 자는 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늦게 있다 보면 또 계속 뭘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계속 좀 또 가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아까 보면은 수면 시간이 이렇게 7시간 이상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지 이런 연구들도 했는데 22개 암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 보면은 이게 연구 따라서 조금 결과들이 다르긴 한데 보면은
이 연구 결과에서는 뭐 이게 보면은 1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2라고 하면은 2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게 케이스가 명수가 736명이죠. 그러니까 엄청 큰 스터디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항상 해석하실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거의 간격이 되게 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통계적으로 약간 이게 되게 샤프하게 짧아야지 굉장히 통계적으로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을 좀 주의는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수면이 짧으면 위암, 뭐 췌장암, 뭐 이런 게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좀 밀려서 그러는데 요거는 다섯 번째는 대장암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암도 이게 1.48이라는 거의 해석을 수면을 충분히 자는 사람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하면 48%까지도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좀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뭐 갑상선암 아니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1 중심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아직 명확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 암 발생도 수면 시간에 따라서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데이터고 반대 거꾸로도 이제 연구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수면 시간이 길수록 발생이 증가할 수도 있냐? 이제 그런 연구를 반대로 해보면 앞에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는 건데, 근데 보면은 뭐 마치 수면 시간이 길면 간암이 느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아요. 보통 이 P라고 하는 그 통계적 유의성이 0.05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유의한 걸로 보는데, 그렇진 않죠. 그리고 여기 뭐, 이 테스티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고환암이거든요. 근데 남성에서 생기는 고환암인데, 그게 이렇게 뭐 수면 시간이 길면 좀 느는 걸로 이렇게 또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를 또 해석할 때는 또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 1에 굉장히 가깝게 있기도 했고 보통 이런 고환암은 또 되게 좀 아주 젊은 층에서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젊은 사람 그래서 이게 이 암종의 특성이 또 젊은 사람한테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이 데이터만 가지고, 무조건 이제 수면 시간 길면 고환암이 생긴다. 이렇게는 해석을 안 하고요. 예. 요런 경우는, 조금 주의는 해볼 필요가 있지만, 아직 이게 젊은 데서 생기기 때문에 아마 좀 전반적으로는 통계적이 없는 걸로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야근이 유방암을 비롯한 암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꽤 논문이 이 논문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마 최근에 제가 몇 회 전에 이제 젊은 암이 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우리가 밤에 아마 한 3, 4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밤에 굉장히 늦게 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영향이 좀 있을 걸로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연구는 이제 꽤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기존에 61개의 논문을 다 다시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가지고 전체 이제 약 11만 건의 암 사례하고 약 한 400만 명 전체 이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이제 여성에서는 이렇게 야간 교대 근무하는 게 유방암, 피부암, 뭐 위장관암 발생이 느는 걸로 이제 보고했다고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무조건 글쎄 야근이 막 이게 사실 또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또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도 뭐 예를 들면 저희도 당직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내일 새벽까지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뭐 마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을 새서 뭘 해야 된다 그런 일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러면 막 무조건 야근을 하면 안 되냐 이제 그런 걸 또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일반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항상 해석할 때 보면은 야근의 기간이 한 5년 정도 근무하면은 전체적인 암의 발생률이 약 한 3%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0.2면 1.0이면은 2%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담배 피는 것만큼, 왜 뭐, 3배, 4배, 이렇게 암이 확 느는 게 아니라, 뭐, 전체 뭐, 한 100만 명을 모아놓고 보면은 한 2% 증가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항상 해석하실 때는, 야, 나 이거 보면은 야근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아니고, 항상, 아, 이게, 좀, 뭐 요즘 그러니까 이게 막 무조건 막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아까 이유님도 하루에 4시간 주무시고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일반화할 때 해석하는 거에 항상 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아 이거 뭐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서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유님도 6시간 잠이 혈당 제일 좋다고 하시니, 그거는 아마, 어, 이유님이 아니라 윤희님이신데,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제일 맞는 거죠. 나한테 제일 맞는 그 삶의 습관, 그렇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새벽 3시가 되면 눈이 자동으로 떠진다. 그럼 굉장히 또 아침형 인간이신 거니까 되게 좋은 거죠. 또 뭐 주무실 때 멜라토닌, 마그네슘 이런 거 드시고 이런 거 좋은 거죠. 그래서 어, 잘하고 계신 거죠. 어, 그 칼마님이 그 새벽에 일을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새벽 밤에 일을 했으면 몸에 좋은 걸 먹어도 건강에 해로운 찬스가 높은지 여쭤보셨는데 어, 몸에 좋은 걸 먹으면 뭐 건강에 해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화마그네슘이 원래 설사약으로 쓰기 때문에 구연산 마그네슘 뭐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눈 떨리고 이런 거가 그런 이제 그 이온들을 양이온을 보충해 주면 괜찮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상황에 또 우리가 적응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 무조건 뭐가 나쁘고 무조건 뭐가 좋고 이런 거보다는 내 지금 상황에 맞게 내 상황에서 뭐가 안 좋으면 그걸 좀 줄이고 뭐가 좀 좋으면 그걸 조금 더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뭐 앉아 있는 거 오래 하면 안 좋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 뭐 이렇게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가니까 뭐 한 두세 시간 앉아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줄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달빛 물결님이 유방암 2기로 항호르몬제 복용하는데 잠을 잘 못 자고 잠이 늦게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항호르몬제를 복용하신다는 건 안티 에스트로겐 치료를 받는 건데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면 갱년기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갱년기 증상의 하나가 말씀 주신 불면증, 가려움, 심장박동이 빠르고 이런 게 이제 나타나죠. 그게 딱 지금 달빛 물결님 말씀 주신 게 이제 그런 갱년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어, 2번 정도 깨시는 게 혹시 화장실 때문에 그런지는 아닌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음, 약간 수면제 같은 게 좀 도움이 되시면 아까 뭐 멜라토닌이나 이런 거를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멜라토닌은 장기 복용해도 이렇게 막 부작용이 막 나쁘다 이러지는 않아서, 네, 그래서 질문 잘 주셔서 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연구도 있어요. 영국의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라는 데가 있고, 이게 지금 영국에서는 거의 전 국민을 모든 이런 데이터의 어떤 임상 정보, 나중에, 어, 임상 정보하고, 그 다음에 혈액
하고, 뭐 이런 걸 다 모아서 지금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류가 나중에 어떤 병이 생기고 이런 걸 다 조사하고 있어요. 원래 영국이 이런 역학 연구에 굉장히 좀 이게 좀 이렇게 경험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예전에, 뭐, 우리 지금이야 이제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콜레라라는 그 병이 있잖아요. 설사병 중에. 그게 이제, 어, 콜레라가 한 100년, 150년 전에는 콜레라가 왜 생기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설사하고, 그러니, 대도시에서 설사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뭐, 괴질이다. 뭐, 이렇게, 뭐, 이게 무슨 감염병이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생기는지, 이게 무슨 공기로 전파되는지, 뭐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아주 영국에서 뛰어난 그 역학자분께서 그걸 알아내셨죠. 그걸 보니까 그 물과 관계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물이 더러운 그곳에서는 그 콜레라가 창궐했거든요. 항상 콜레라가 창궐하는 데는 이 물이 더러웠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이 도시에서 이런 수도관 이런 거 상수도, 하수도 이런 개념이 이제 그때 나오죠. 아무튼 영국에서 이런 그 역학 연구를 되게 잘하는데, 보면은 이제 암 환자와 암이 없는 환자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세 가지 생활 습관과 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연구했어요. 보면은 수면하고 평소에 얼마나 이제 그 활동하는지, 그 다음에 앉아있는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요 세 가지를 봤는데, 이제 이때 이제 참고하는 거는 유전자 정보까지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어, 수면의 평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5가지를 자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고, 낮에 잠을 자는지, 아침형인지, 올빼미형인지, 불면증이 내가 있는지, 코골이를 하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수를 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뭐 몇을 곱하고 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의 숫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결론부터 그냥 말씀드리면, 그, 어, 수면의 질이 나쁘면 암 발생이 증가하는 걸로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무래도 유전적인 부분을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 그 혈액에서 어떤 염기서열 돌연변이 정도에 따라서 암 발생의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당연히 뭐 고위험군에서는 암이 잘 생기겠죠. 중간 위험도는 중간 정도고. 그런데 그 안에서의 이 분포를 보시면 확실히 잘 자는 분들이 잘 못 자는 분에 비해서 이암 발생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차이가 한 0.08 정도 되잖아요. 0.08에서 한 0.1 정도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 10%, 0.1 차이면 10%고 0.08이면 8%.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2배, 3배, 4배 이렇게 느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신체 활동이 어떻게 미치는지 봤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도 신체 활동이 많으면 뭔가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암 발생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유전자형을 무시할 수는 없고 이 안에서 이제 보면은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들께서 암 발생이 훨씬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차이도 여기 보면은 한 0.1,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결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앞에 신체 활동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 어, 아무래도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신체 활동이 더 활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적을 가능성이 높고, 약간 그래서 그 연관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도 보면은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적을수록 암 발생이 10% 정도 줄어요. 어,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걸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그 자식 생활이 아무튼 좀 어, 현대인이 갖는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20대 때는, 흰둥이 님이 20대 때는 과제하느라 밤을 자주 새죠. 저희도 밤을 많이 새죠, 사실. 일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걸 하다 보면. 근데, 아무튼 신체 활동을,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게, 어, 이게 결국은 그, 그런데, 근데 실제로 심장 두근두근 거릴 때 이런 뭐 스마트워치 이런 거 떼보면은 조금 박동수가 좀 늘긴 늘거든요. 그런데, 어, 이게 약간 결국은 이게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의 이런 그 팔피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박동수를 또 재보면 물론 100 넘어서가 아니라 보통은 또 정상 범위 안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근두근 하다고 해서 심장 기능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데 항 그러니까 안티에스 그 호르몬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심장에 조금 영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실 거예요. 아마 그 유방암 치료 이후에 저희가 심장 검사 꼭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큐텐이 이제 그런 항산화제죠. 말씀 주신 대로 코엔자임 Q10인데 아무튼 요런 항산화제 이런 거가 어, 몸에 무조건 좋냐, 무조건 나쁘냐, 뭐 이렇지는 않는데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드셔보시고 내가 좋으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걸 드셔서 수면이 무조건 좋아진다 이런 데이터는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먹어서 수면이 좋다라고 입증이 되면 그게 저희가 이 임상 가이드라인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먹어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근데 아직은 아직은 그 수면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멜라토닌은 도움이 된다라고는 데이터가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어, 그러니까 일부 환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의 에비던스인데 예를 들면 수면이 부족하면 코인자임 큐탄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튼 개인의 반응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먹어서 좋으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신종희 님이 이제 주말에 운동을 몰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무조건 좋을 걸로 생각은 하고요. 근데 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 하면 저는 안 하는 것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주말이라는 게 일단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기가 24시간 주기도 있지만 일주일 주기도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잘 회복하시고 운동하고 이런 거 되게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칼마님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드릴게요. 유럽의 그 임상종양학회에서 제시하는 성인 암 환자에서 불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그냥 이렇게 소개해 드린 이유는 뭐 이거를 보고 내가 이걸 이렇게 뭐 개인, 이렇게 하라는,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진료할 때 참고를 하긴 해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진료할 때 이거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진료 시간이 저희가 워낙 좀 짧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로.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제일 안타까운데, 저희가, 여기 미국에서는 환자 한 분은 30분씩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료비가 10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좀 경제성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이런 거를 우리가 참 진료방에서 다 일일이 할 수 없다는 게 좀 죄송스러운 그런 거는 있는데, 어, 아무튼 좀, 그게 또 이런 게 있어서 우리도 이런 걸 공부하고 좀 항상 참고한다는 거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우리 한국에 계신 훌륭한 그 연구자분들께서 다 한글에 번역해서 만드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외국에서 만든 거를
한국형으로 만들려면 이게 이제 논문으로 발표가 돼서 그리고 이게 원작자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똑같으니까 너네 이거 써도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첫 번째 거 노란색을 친 거는 그 불면증 심각성 척도가 그냥 쉽게 쓸 수 있고 이거가 가이드라인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이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넣었고 다른 것도 뭐 의미가 있는 다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모든 암 환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를 해보는 게 어, 좋겠다. 보통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 이러면은 이 ISI라는 걸 보통 해보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점수가 아무튼 제가 뒤에 간단히 그냥 보여드릴 텐데 8점 이상인데 15점, 14점까지 8에서 14점은 불면증이 있지만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가역성이 있는 불면증이라고 하고 15점이 이상이면은 아 이건 좀 불면증이어서 뭔가 좀 그런 행동 치료라든지 뭐 심리 치료 뭐 이런 뭐 약물 치료 이런 걸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되게 어떤 이제 분들께서는 이렇게 프로그램도 만드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를 보는데 수면 상태, 수면을 내가 만족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낮에 활동이 어떤지, 그다음에 삶의 질에 손상이 되는지, 불면증이 내가 지금 걱정이 되는지 이렇게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상태는 이 시작이 어려운지, 유지가 어려운지, 잘 깨는지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 만점은 28점, 0점이 저기 정상, 아예 완전 괜찮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점부터는 좀 중등 이상의 불면증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 온라인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고, 이 해석하신 분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만든 사람이랑 한글로 번역해 주신 우리 조용원 선생님,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직접 해보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겠어요. 저도 잠을 잘 자는 편은 아닌데, 아무튼 뭐 아무튼 이런 걸 한번 평가해보고 아 내가 좀 잠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생각해봐야겠다. 왜냐면 우리가 먹는 거에는 신경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렇게 어, 잠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문제는 저의 문제는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전에 2시간은 아예 핸드폰 쓰지 말라고 보통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핸드폰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있어서. 어, 그래서, 네, 흰둥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몸이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절적인 주기도 있고, 일주일마다도 다 있고,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윤희님은, 외국에 계신가 보요 보험료가 비싸죠, 여기가. 수면 검사, 여기는 수면 검사 얘기는 제가 안 넣어봤는데, 뭐 그런 걸 검사하면 내가 뭐, 이게 시작이 어려운지, 유지가 어려운지, 잘 깨는지, 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흰둥이 님이 불면증이 심하시고, 이제 그래서 낮에 주무시니까, 낮에 자기 때문에 밤에 또 못 자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어, 참, 어, 그래서 사실은 낮잠을 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경우는. 왜냐면은,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낮에 한 30분 정도 자는 거는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 25분? 또, 낮에 막 1시간 이상씩 자는 거는 안 좋다 그래요. 오히려 낮잠이 너무 많이 자면 리듬이 깨진다 그러고, 오전 활동 끝내고
점심에 한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낮잠을 좀 짧게 주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낮에 그러면은 좀 뭔가 야외 활동을 조금 추가하시더니 그래서 내가 좀 런 식으로 좀 조절해 보시면 어떨까? 보통은 이제 한국 가면 보통은 그 우리가 그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가면은 그 미국에 있다 한국 가면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윤희님은 잘 되신다고 하니까 그건 좋은 거네요. 보통은 더 어렵더라고요. 지구가 이쪽으로 도니까 반대로 가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 그 무슨 우리가 무슨 24시간인데 신체 리듬은 24시간보다 어 조금 더 길다고 해요. 24.5시간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람이 점점 늦게 자기는 쉬어도 일찍 자기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 주기가 우리가 이 지구가 24시간인데 그 자전이 24시간인데 우리 몸의 주기는 24시간보다 조금 길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지내다 보면은 점점점 늦게 자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질문 주신 거를 또 답변을 드려서 나머지 또 발표 드려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15점 미만일 때는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이제 뭐 좀 습관 조절해보고 운동 좀 해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15점 이상일 때는 이제 내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뭐 이제 CBT라 그래서 원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행동 치료 요즘은 E자가 붙어서 이제 뭐 디지털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있죠. 수면을 해결할 수 있게 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고 그런 게 이제 잘 안 됐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약물을 쓸 수도 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지금 암 관련해서 주로 약으로 치료하는 내과 의사다 보니 약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어, 불면증의 치료는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 있고 디지털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동 치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마음 챙김 기반의 치료도 있다. 그래서 상담 뭐 이런 거 하는 심리적으로 하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하면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지금 제약으로 이런 걸 다 하지 못해서 너무 좀 아쉽고 근데 이제 약물 치료를 저도 이제 진료 보면은 그 수면제 처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불면증에 그 약물 치료할 때 저희가 아주 처방을 많이 쓰는데, 일단은, 환자분들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수면제를 쓰면 암 치료에 방해가 되는지. 그래서 일부러 약을 안 쓰시려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로 불면증을 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암 치료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을 그리고 근데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불면증이 보통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뭐 통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 뭐 이러면은 통증 조절을 먼저 해야 된대. 그러니까 불면증을 유발하는 다른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암보다도 다른 문제가 실제로 더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집안의 예를 들면 재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적인 것 다른 것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불면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분들은 이제 약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 약제 관련성도 좀, 그래서 약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기는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특히 이제 이런 그 약은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그 P450, 사이토크롬 P450 단백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 약제들은 좀 이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좀 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처방되는 거는 이렇게 벤조다이아제핀 계열과 비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 있고, 졸피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방들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단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크게 이게 수면제 처방 혹시 받아보신 걸 보면은 어떤 이제 그 뭔가, 함, 뭐, 람,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약이. 뭐, 댐, 이렇게 끝나거나, 졸피뎀 이런 약물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약을 쓸 수가 있는데, 요런 약들은 제가 뒤에 간단히 이제 넣었지만, 이제 단기로 쓰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 이제 복용을 또 최근에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면제는 불면증 치료에 이제 흔히 처방이 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오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거를 또 쓰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멜라토닌을 한번 먹어봤는데 낮에 엄청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mg 먹어봤는데 너무 졸려서 좀 저한테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낮에 너무 졸리거나 뭐 그러면 안 좋겠죠. 그리고 이런 수면제는 의존성, 내성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또 이것 때문에도 이거를 먹다가 안 먹으면 또 불면증이 또 생기니까 단기간만 쓰라고 보통은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많이 먹다 보면 또 우울증이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러니 약제를 단기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좀 이런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도 이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임상시험 보면은 멜라토닌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이제 결과를 보여서 불면증에 멜라토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임상시험들은 뭐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시험하기는 어려우니까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한 13주까지도 복용을 해봤는데 한 2mm까지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저 심리적인 이유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어, 이승현님, 그쵸. 면역력에도 영향을 줄 거고, 호르몬 불균형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야간 교대 근무 하시는 경우에 뭐, 유방암의 발생이 좀 늘은다. 이런 논문들은 그런 호르몬 불균형으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역력, 호르몬 불균형, 이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주죠. 왜냐면은, 또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잖아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사실 면역을 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은 사실 항상 그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것보다 균형이 중요한데 왜냐면은 뭐 갑상선도 그렇고 어 갑상선 호르몬도 그렇고 이게 호르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너무 많아도 병이 생기고 너무 적어도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균형을 몸에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런 게 우리가 유기체잖아요. 그런 생물의 가장 중요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유니님은 멜라토닌 12mg 쓰시는군요. 그게 사람마다 아무튼 자기한테 이제 나한테 맞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4시에서 8시 주무셨는데, 어, 그래서 아무튼 종합검진도 잘 받으시고, 근데 이게 아무튼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 잘 또 지내셨으면 이거를 막 억지로 고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이제 논문 데이터도 보면 뭐 우리가 그래서 그 권고사항이 뭐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는 게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사실이기는 하지만 또 사람마다 다 모두가 또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그래서 그 카이님 그 질문에는 주신 거에는 가족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력.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심장병이 많다, 심근경색이 많은 집안이면 새벽에 주무시는 거는 심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수면 시간이나 이런 걸 고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집안은 암이 많이 생기는, 좀 다른 집안에 비해서 뭐 암 발생률이 높다. 뭐,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진짜 다들 무병이다. 그러면은 전혀 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이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수면제 처방에 관해서 맞아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 졸피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저희가 이제 임상 현장에서 이 수면제 처방을 막 두 달씩 이렇게는 어,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오남용 가능성이 있고 또 이게 예, 최근에 왜 그 예전에 이제 무슨 프로폴 이런 걸로 좀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히 졸피뎀은 그 약간 마약류로 이제 분류가 현재 되고 이렇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방을 보통 2주까지만 드리고 있어요. 보통 일주일 드리고요. 많아도 2주까지 드리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처방을 이렇게 막 4주씩 하고 그러면 어, 그러니까 저희한테 식약처에서도 이렇게 와요. 점검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20년 9월에 이런 그 졸피뎀 안전 사용을 위한 기준이 현재 있어서 저희가 처방할 때 이런 거 조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드리는데 뭐 한 2주까지만 보통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요 의약품 안전나라 이런 거 좀 가보면 이런 걸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저도 이게 제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니 이런 거를 다 좀 찾아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그 카이님이 아픈데 없으시고 그러면은 뭐 그런데 아무튼 이게 나이가 중요하실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똑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했는데 더 이상 이게 나한테 안 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력 같은 거죠. 어느 날부터 내가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한다든지 조금 그런 게 신호가 오면 좀 고치면, 조금 수정, 교정 이런 거 하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은 나한테 가장 내가 제일 하루 생활이 가뿐하고 나한테 제일 좋은 시간대와 수면 시간과 그 수면 들어 취침하는 시간 이런 걸 정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모든 걸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백신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있으셔서 수면제를 처방 안 해주고 신경 안정제를.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약을 뭘 썼는지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신경 안정제도 수면 효과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신경 안정제를 쓰셔도 효과를 잘 보셨으면 또 그것도 이렇게 뭐 아주 틀린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한번 알면 좋겠네요.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국가암 정보센터에서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의 수면 습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 어떤 내가 8시간 자야 낮에 생활 지장이 없는지, 어, 밤에 이제 잘 못 자면, 보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뭐 핸드폰을 하면서 이제 잠이 안 올 때 핸드폰 뭐 전화하거나 이런 거 하거나, 커피를, 이게 이런 이제 평소에 내가 그 수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 또 뭐 총 누워있는 시간보다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으로 수면 효율을 계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 그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권유하는 바는 일찍,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정한 시간. 그러니까 주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주기를 계속 깨면은 몸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니 그 주기를 잘 지키는 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 수면 시간이 아닌데 계속 누워있고 이런 건 안 좋겠죠. 그리고 이런 카페인은 저녁에 먹으면 이제 잠 못 주무시는 경우 많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면 좋겠고, 낮에 규칙적인 운동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시간 안에는 하면 막 또,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잘 못 자니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은 긴장 푸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밤에 새벽에 소변 때문에 이제 일어나셔야 되는 경우에는 어, 조금 그 어, 밤에는 조금 물섭취를 줄이자. 그리고 밤에 뭐 핸드폰, 뭐 텔레비전 이런 거보다는 조금 좀 약간은 이제 음악 듣거나 뭐 조금 책 읽거나 뭐 이런 게 좀 도움이 되겠다. 뭐. 그리고 핸드폰 사용을 좀 줄이고 자다가 뭐 이렇게 하진 않고 그다음에 잠이 안 올 때는 너무 이제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내딛고 하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수면에 대한 그 재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여기 들어가 보셔도 되게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 및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도움이 되고 헬스, 수영, 자전거, 요가를 포함한 이런 연구들인데 이 시간대를 권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런 유산소 운동, 약간 좀 강도가 있는 그 강도 있는 운동을 이렇게 낮에 하고 아침에는 이런 유산소나 약간의 근육 강화하는 운동, 저항성 있는 운동 좀 하면 좋고, 밤에는 이제 이런 이제 운동보다는 조금 더 릴렉스 할 수 있는 운동을 권유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좀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게 이제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요런 이제 암 관련된 정보들은 이렇게 그 암지식정보센터, 암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이런 다 있어요. 그래서 요런 데 이제 또 들어가 보시면 더 추가적으로 정보들이 있으니 이런 그 정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료 시간이 굉장히 좀 짧잖아요. 짧다 보니 그런 거를 다 이제 진료 시간에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런 그 정보들을 최대한 제공해 드리려고 이런 센터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정보를 잘 많이 얻어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수면에 대해서 수면이 이제 수면 시간이 너무 짧은 거는 조금 암에 안 좋을 수 있겠다. 뭐 그런 걸 좀 말씀드렸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나쁘고, 그러니까 뭐, 무조건 8시간 자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암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잘 이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론적으로는 7, 8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암 환자 수면 해결을 위해서 약물요법을 쓸 수 있는데 단기간 쓰시면 좀 좋겠고, 운동을 포함한 보조요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 있거나 이러면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윤희님 감사합니다. 어,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저의 개인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문제는 핸드폰을 너무 많이 써요. 잘 때. 누워서 핸드폰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감옥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핸드폰을 거기다 넣어놓으면 집에 오면은 그 핸드폰을 쓰지 않게. 그걸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핸드폰 사용을 좀 줄여도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낮에 활동을 많이 하면 밤에 졸리더라고요. 저도. 음, 그리고 꼭 수면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불안, 뭐 이런 다른 심리적인 요인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이렇게 눈 감으면 막 걱정들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 좀 그런 걸 줄이면 좋을 것 같고. 아, 술은 안 좋다고 돼 있어요. 술은. 혹시 술 관련 제가 슬라이드를 못 넣었는데 밤에 어, 잘 못 주무셔가지고 술 드시고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은 술 드시고 잠이 오는데 그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잘 깨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술이 수면에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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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님 감사드리고, 네, 달빛물결님, 이승현님 감사합니다. 홍명수님 감사드리고요. 잠을 R7 1700님이 잠을 푹 자지 못하면 살이 찌는 거가 있습니다. 있고 그건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이어트 할 때,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 근거는 어, 잠을 잘 못 자면 결국은 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몸에 코르티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원래 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자는 동안은 맥박도 좀 떨어지고 혈압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완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 기본적으로 그 코르티졸 분비가 계속 되고 있으면 그거는 주로 살이 찌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좀 그리고 스트레스도 있고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도 생기고 어 그리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또 단계 땡기잖아요. 그럼 또 그런 걸 먹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승현님 만보 걷기를 하면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요즘은 어르신분들 보면은 무릎 아프셔가지고 운동하시는 게 좀 제한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수영이라든지 무리해서 할 수 있는 운동. 칼마님이 이제 그 잠을 1시간 주무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대장암 걸리시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앞에 잠깐 그런 슬라이드가 사실 있긴 있었는데, 어, 근데 이게 뭐, 이런 연구 결과라는 게 되게 대단히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한 거라 보니 이게 무조건 나한테 맞고 안 맞고 이렇진 100% 이렇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다섯 번째가 대장암이거든요. 그럼 다섯 번째 얘인데 보면은 수면 시간이 짧으면 약 그 수면 시간 충분히 자는 사람보다는 암 발생률이 48% 증가한다. 뭐 이렇게는 데이터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어, 결국은 떻게 보면은 1시간만 자면서 산다는 게 되게 극단적인 좀 스트레스에 노출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어, 뭐 암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그래서 잠이 보약이니 모두 잘 주무시고 건강 잘 유지하는 게 저는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잘 주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수면과 그 암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혹시 또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또 다음에 발표드릴 때 좀 찾아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